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책론입니다. 개론쌤이 이제 어제 다른 학원에서 저기 서울에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약 160문제를 풀었어요. 160문제를 하루 만에. 근데 8시까지 찍었는데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찍었는데 10시간 찍었는데 수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는 어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 교수님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자기가. 그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더래. 그게 다더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보니까는 지문을 잘라 읽는 것과 계산 문제를 특히나 보는 눈이 좀 달라졌대요. 160문제면은 거의 모의고사 4회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 그거를 저희가 하반기에 할 거예요. 7월 18일인가 그렇죠? 그날 할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알아요? 이미 앞에 학원에서 오류랑 오타를 다 잡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조금씩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원래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오류나 오타가 안 발생할 수가 없어. 근데 물론 사소한 거였지만 그거를 제가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는 7월 18일 날 특강도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그날은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날 수업을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내성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전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를 만드는 데만 거의 3, 4년 걸렸어요.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왜 좋은지 느껴질 정도로 좋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아무 때나 공개도 안 했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론에서 아주 쉬울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넘어가 보시죠. 이거 틀린 사람 없었어요. 1번 문제 다 몇 번이었어요? 몇 번이냐고 물어봤잖아. 몇 번이에요? 5번. 재화의 동시성이 알겠습니다. 나도 알아요. 누군지. 내가 낸 문제인데. 맞아? 재화의 동질성이었습니다. 요거마다 이질성으로 바꿔야 맞겠죠. 맞죠? 이질성으로 바꿔야 맞겠죠. 자, 그럼 가볍게 물어볼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 4가지 뭐였습니까? 왜? 불공정. 맞죠? 왜? 부효과, 정의의 부효과든 부효의 부효과든 둘 다 있다는 거. 맞죠? 정의의 부효과는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큰일 났다. 또 봐라. 적게 만들어지니까는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 부의 외부효과는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지니까는 뭐다?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다. 됐죠? 두 번째, 불안정 경쟁 시장. 요거는 독과점 시장과 규모의 경제가 있죠. 독과점은 당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맞죠? 독점 시장은 자기네들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독점 회사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전기료 제한 안 두면은 전기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부러 민영화된 전기회사들이 일부러 정전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함으로써 전기료를 끌어올린다는 루머들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전기회사가 민간거니까요. 그래서 서부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그게 납니다. 그러면 쇼티지라고 얘기하는데 납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공사니까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잘 없죠. 실제로 지금 전기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AI나 반도체에 되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공급해야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불안전 경쟁 시장이었습니다. 독과점과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기억나시죠? 송도면 편의점과 맞죠? GS 편의점이 싸우면 누가? 송도면 편의점은 자연 몰락하게 되고 맞죠? 뭐만 살아남는다? GS 편의점만 살아남는다. 즉마다 규모가 큰, 덩치가 큰 회사들이 맞죠?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단가가 적어짐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뭐다? 나머지 옆 회사가 망하게 된다는 거. 됐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만약에 코카콜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음료수 회사가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럼 코카콜라는 바로 따라옵니다. 진짜 바로 따라옵니다. 왜? 기술이 별로 안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 공공재. 됐죠? 공공재.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우리가 공중 화장실을 갈 때 굳이 휴지를 챙겨가는 이유. 왜? 없을까봐. 맞죠? 대표적인 공공재죠. 맞죠? 요거 장첸 이야기 기억나시죠?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무슨 문제? 무임 승차 문제. 맞죠? 비배제성. 됐죠? 경합성으로 인해서 소비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 지금보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소비할수록 좋다는 거. 공원도 자주 가시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불안전 경쟁시장. 불안전 경쟁시장이 아니라 뭐다? 정보의 비대칭성. 맞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맞죠? 알고 있는 나는 초과연을 누리거나 혹은 도덕적 해이가 생길 거고 모르고 있는 너는 뭐다? 역선택. 역선택이 뭐예요? 엄한 거 하는 거. 맞죠? 나성동에 KTX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들어온 거야? 딴 데 들어온 거지. 보람동에 들어온 거지. 이런 느낌. 아시겠죠? 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왜 불공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준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문제가 짧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뒷부분에 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우리 풀었던 5번 같은 문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다? 내가 1번 문제를 풀었어. 쉽네 풀었는데 갑자기 뒷부분에서 이게 출제위원들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생뚱맞은 문제를 잘 내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정책을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할 때 간접 개입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맞죠? 특히나 토지 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 규제, 두 번째는 직접 개입, 세 번째는 간접 개입. 됐죠? 자, 이용 규제 크게 세 가지. 개발권, 양도제, 지역, 지구제, 각종 인허가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 됐죠?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개입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 선매, 공용개발, 임대료 규제 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간접 개입은 외우셔야 되겠죠? 간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다? 조금 개입하는 거다? 조금 개입하는 거죠? 불러달라고. 세. 두 번째, 금, 융. 세 번째, 행정 지원. 이렇게까지. 됐죠? 그럼 우리 뭐 고르라고? 요거 고려내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웃기냐면 봐봐요. 작년 시험 문제거든? 내가 이거 보면서 좀 웃었었는데 원래 그 메이저급에 계신 교수님들의 강의는 대부분 다 본대요.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조금행이라고 외우라고 하니까는 여기다가 보조금을 빼버렸어. 원래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작년 시험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지우더라고. 이걸 안 보이게 하더라고. 살 수가 없다 진짜. 됐죠? 임대료 보조. 됐죠? 재산세는 조세. 맞죠? 공공임대는 직접. 토지 비축도 직접.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 맞죠? 이건 썼자. 봐봐. 배달부담금. 봐봐. 이것도 봐봐. 웃기잖아. 배달부담금에서 끊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 쓰잖아. 맞죠? 왜? 내가 이거 제로 외우라고 그랬거든. 제. 이용 규제는 뭐다?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 제. 지역지구 제라고 외우라고 하니까는 여기에다가 일부러 막 붙이잖아. 말을. 원래 이렇게 썼거든요. 개발 부동산 썼거든. 원래 이것도 보조금이었다고 옛날에는 계속.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다 보나봐. 얍삽해 사람들이. 기억, 니은, 비읍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미음이었죠. 이게 이용 규제라는 걸 파악한다는 거 중요한 파악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이런 문제 이제 속으면 안 되지. 자, 잘 봐요.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야,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명사를 나열해요. 이렇게 명사를 나열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느낌인 거야. 자, 송도윤 교수님은 H사에서도 근무하고 L사에서도 근무하고 세종에서도 근무하고 학교는 수업도 하고 민법도 한다. 이거 틀렸죠 지금. 맞죠? 앞에 꺼내기는 맞아도 민법은 안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뭐이다 라고 그 지문을 서술해서 설명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한 개를 틀린 거를 집어넣는 것이 유행이었다. 32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다음 몇 번이었죠? 답은 4번이었죠. 수용은 직접이 맞는데 종부세는 간접. 맞죠? LTV도 간접. 개발부담금도 간접.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답을 찾기가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직접 개입이라고 쓰고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쉬운데 여기에다가도 수용을 넣거나 맞죠? 여기다가 공룡개발 넣어. 그러면 한 개만 딱 간접 넣어도 그러면 잘 안 보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이 차이라고. 이건 봐봐요. 너무 웃기잖아. 야, 직접 개입이라고 놓고 간접을 3개나 넣으면 어떡해. 맞죠? 깨내가 쉬운 거야. 근데 어떻게 푸냐면
4개 중에 3개를 직접 넣고 1개를 이용규제 애매한 거 넣어놓는 거지. 그럼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지문 안 읽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아까 했던 거 우리 이직간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자, 투기, 저소득, 자원배분은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됐죠?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다. 토지 비축제도 혹은 토지 은행 제도는 맞죠? 정부가 사전에 미리 땅을 구입해 두었다가 수급 조달용으로도 쓰고 공공개발용으로도 쓴다라는 거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간접 당연히 직접 되겠지. 됐죠? 마지막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 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맞죠? 분양할 경우 자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되죠? 그럼 건설업체에서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겠지. 공급이 축소가 된다. 알겠다. 됐죠? 요 말인 겁니다. 자 3번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넘어오시죠. 4번 넘어오시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5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외운 거예요? 토지초가 있어. 좋습니다. 자, 또. 오케이. 택지, 소유, 오케이. 상한제 또 공화제 뭘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변찮아. 공화제 제일 잘하고 이게 1등 이게 2등 아시겠죠? 3개는 갑자기 막 뭐지 막 하고 있어. 막 택지 초과 이득세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공화지세 나머지 하나 종합 토지세 요거 5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냐면 하지 않는 걸 빼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나와도 뭐라고 시행 안 하는 거를 빼고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수상한제 안 합니다. 거래신고지 하고요. 안 합니다. 하고요. 안 합니다. 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기역, 디귿, 이응.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앉아보세요. 이쪽 오세요. 자, 제가 이 문제를 어려워해가지고 국가기록원까지 찾아가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게 있어요. 뭐냐면 1985년에 시행된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그게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진 겁니다. 근데 이 제도는 언제냐면 1983년 11월에 제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1회 시험을 친 거야. 그래서 몇 년? 1983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아시겠죠? 어떤 책에 막 85년 나와 있어. 85년 아니라고. 85년을 1회 시험이 치러진 해가 85년이지 공인중개사 제도가 입법된 것은 1983년 11월입니다. 이거는 국가기록원의 정확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하물며 제 인스타에는 1회 시험을 친 사진 영상도 올려줬죠. 제가.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제가. 저거 논란이 있더라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이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다 보여줬죠. 83년입니다. 자, 잠깐만. 설명 들어보세요. 자, 1993년도 김영삼 정부가 딱 들어서가지고 맞죠? 처음에 한 게 있죠. 뭐죠? 금융실명제. 그러면 금융실명제 앞으로 돈 거래할 때 본명으로 하세요? 본인 이름으로 하세요라는 게 금융실명제잖아. 근데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압도적 부동산이죠. 그게 언제? 1995년도에 도입이 된 거예요. 부동산 실명제.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하고 나니까는 야 금융실명제만 해서 될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야? 부동산이네. 부동산 실명제 시행해 라고 해서 95년도에 시행이 된 겁니다. 됐죠? 역사를 알면 좀 쉬워요. 역사를 알면. 이건 제가 뭐 되게 좋아하지만 얘기를 잘 안 드리는 건데 시험장에서는 수업할 때는. 자, 이쪽 보세요. 집사람 수요자, 은행, HF, 투자자. 이게 MBS죠 지금. 맞죠?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죠. 참고로 1998년 이전에는
얘네가 없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래서 왜 90년대 초중반에 예금 금리가 막 10% 세트된 적 있죠. 80년대 후반에. 그쵸. 그게 왜 그랬냐면 얘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 은행이 자꾸 망할 것 같은 거야. 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맞죠? 들어올 게 없으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게 80년대부터 언제까지? 90년 초까지 계속 그랬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뭐냐면 일본 가서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은행으로 못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못 들어오고 어디 계속 빌려만 가니까요. 얘네는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죠. 생각해봐요. 자, 내가 받을 돈이 10억이야. 근데 얘는 안 준대 나한테.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이 10억이야. 맞죠? 그럼 파산 나서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HF가 야, 너 돈 받을 권리 있지? 그 권리를 기초로 해서 내가 증권화해서 딴 데서 돈 땡겨서 줄게라고 얘기한 게 자산유동화제도의 시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요.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에 맞죠? 난데없는 갑자기 경제 대위기를 맞이합니다. 언제? IMF. 맞죠? 그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단어 되게 어려워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머니터리 뭐거든요. 아무튼 근데 국제통화기금이잖아. 쉽게 설명하면 걔네가 딱 도입되고 난 뒤에 뭘 해줬냐면 한국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앞으로 혹시나 받을 돈이 있는데 맞죠? 줘야 될 돈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뭐라고? 네가 이 받을 돈을 기초로 하여 뭐다? 나한테 팔아라고 HF가 그걸 받아준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지금? 됐어요? 그때 그랬잖아. 알잖아. 한빛은행 이런 거 막 망했잖아. 조흥은행 이런 거 막 망했잖아. 어려서 몰라요? 눈빛이 막 이런 눈빛이야. 난 모르는데. 니 망한 것 같은데 막 이런 눈빛인데 나한테? 그때 막 망했다고. 그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이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은행 쳐보시면 구한빛이라고 나오는데 맞죠? 내가 조은행과 잠깐 헷갈려가지고 맞죠? 한빛은행이 원래 우리은행이에요. 네, 맞아요. 맞을 거예요. 제가 우리은행을 되게 오래 써서 알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제도 언제? 1998년 IMF 이후에 도입된 겁니다. 됐죠? 이거 하라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충북대학교에 류동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서울대 경제가 나왔는데 경제학설사, 경제학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국내 최고 권위자예요. 제가 그분 책을 다 읽어봤거든. 진짜 재밌거든. 경제학설사 읽어보면. 이런 얘기 막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 2006년 병원됐습니다. 류동민 교수님하고 있어요. 충대.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경제학설사 전공하신 분인데 개꿀잼이죠. 자, 니은. 그 다음 뭐다? 디귿. 그 다음 뭐다? 기억. 그 다음 뭐다? 리얼.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두세요.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에이씨, 안 풀게요. 다음 몇 번? 됐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잠깐만, 이쪽 보세요. 잠깐만. 아직 넘어가지 마. 넘어갈 때 아니야. 자, 혹시나 37회에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를 골라라 라고 하면 답이 몇 번 되는 거예요?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4회 재작년부터 등장한 신유형 문제가 뭐냐면 뭐다?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 있어요 또.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문제가 신유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 정말 잘하는데 이렇게 하잖아. 이거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찍고 틀린다고. 왜? 안 하는 거 골라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요거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이제. 7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정책론에 짜증나는 지문 길이가 긴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항상 뭐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거. 물가 상승분 아닙니다.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이윤이다라는 거. 그래서
학계론에서 물가 상승분이 나오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혹시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PPI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기가 괜찮습니다. 자,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미 틀렸지. 체크할게요. 기본적인 공간구조.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거 갑자기. 내가 그랬지. 공법 좀 잘한다고. 내가 그랬지. 공법 좀 잘한다고 얘기했지. 공법 나는 거의 만점자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물론 만점 못 받았지만. 미안해요. 기본적인 공간구조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장기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 됐죠. 자, 손실보상제도입니다. 자, 봐봐. 요즘은 좀 까다롭던 거예요. 자, 로나 별표. 로나 별표. 자, 손실이 생기려면 봐봐. 손실이 생기려면은 규제를 풀어주면 손실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규제가 뭐다? 강화됨으로써.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서 3번 질문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맞죠?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4번. 됐죠? 세 가지입니다. 주택조합. 뭐다? 지, 직, 리. 맞죠? 지직리. 됐죠? 지직리. 무슨 리? 지직리. 맞죠? 무슨 동? 인유동. 맞죠? 인유동, 지직리.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시험장에 가서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시험장에 가서 잘 보세요. 웃으면 1번, 2번, 3번을 봤는데 웃으면 그날 합격한 거고요. 1번, 2번, 3번을 봤는데 오씨 뭐야 라는 마음이 들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1번, 3번 보는데 씨 나 반갑네. 딱 하면은 그냥 합격한 거고 1번, 3번 보는데 1번 어렵고 2번 안 풀리고 3번 모르겠어요. 큰일 난 겁니다. 멘탈 잡아야 돼. 아시겠죠? 멘탈 잡아야 돼. 아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나오고 항상 너무하다고 올해 시험. 올해 시험이 앞장에서 멘탈을 박살낼 우려가 큽니다. 아시겠죠? 안 풀려도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 뒤에 가면 그게 있다고. 뒤에 가면 뭐가 있다? 이직간이 있다. 뒤에 가면 뭐가 있다? 부채금융 콜라라는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겁먹지 마요. 아시겠죠? 부디 말씀드립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은 뭐만? 재건축 사업만 나와야 됩니다. 재개발 X. 재건축은 뭐다? 재건축만 나와야 됩니다. 되셨죠? 자, 8번입니다. 이봐, 이게 얼마나 쉬워. 덩치만 크지 얼마나 쉬워. 자,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자, 정의해볼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뭐다? 그럼 플리즈잖아. 플리즈. 맞죠? 맞죠? Please in my front yard. 맞죠? 핀피 현상이었습니다. 됐죠? 이거를 가끔 어떤 분이 냄비 현상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래서 순간 내가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이지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정책론에 나오는 거래. 그래서 냄비가 아니고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단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 분이 있어. 냄비 현상이래. 미치겠다. 살 수가 없어. 자, 외부 효과입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도 않는 거. 됐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은 수험생에 계시는 분들은 정의외부 효과 많이 발휘해주세요. 아시겠죠? 커피 한 잔 사주면 된다, 안 된다? 사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커피 사주면 안 된다. 고마워 이러면서 먹을 거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럼 얘기하면 되겠지. 뻔뻔하게 받고 외부 효과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인근 쇼핑몰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자, 수요 증가하는 것도 맞죠? 맞죠? 수요 곡선이 우측 좌측 우측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렇게 됩니다. 인근 지역이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봐도 됩니다. 됐죠? 조중가니까. 자, 부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잠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 인접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뭐다?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8번 다음에 번 2번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왜 틀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보면서 9번 틀리신 분들 보고 깜짝 놀랐어. 속으로 이렇게 왜 틀리지 이걸? 9번 틀리면 안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공법을 하는데 9번 틀린다. 이거는 공법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약간 엄마 아빠가 누구니라고 하는데 모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공법에 맨날 나오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국토법 이거 구분하는 건데 이거 국토법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건데 자 용도지역 몇 가지? 4가지 뭐가 있죠? 도, 관, 농. 자 중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 도시지역임과 동시에 관리지역일 수는 없다라는 거 맞죠? 중복 불가. 됐죠? 자 이렇게 하자 하고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난 알아. 이거 지문 제대로 안 읽는 거야. 용도지역을 골랐을 거거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틀리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자 도시지역입니다. 4가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됐죠? 자, 주거지역도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전용, 주거지역. 맞죠? 일반, 주거지역. 마지막, 준, 주거지역. 전용은 뭐다? 2개 중에 1개 고르는 거네요. 맞죠? 양호한 환경 나와야 되고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에이 왜 이래요 나한테. 이거 했잖아 우리 전용이니까 양호한 이거 했잖아. 맞죠? 전용 했잖아. 이거 나한테 이럴 거야 지금. 전용 양호한 했잖아. 양자택일이잖아. 맞죠? 단독주택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거나. 됐죠? 단독주택은 단독, 아파트는 공동. 맞죠? 시리즈는 항상 몇 편까지? 3편까지. 맞죠? 뭐다? 1편, 2편, 3편. 편리한 주거환경. 맞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거잖아. 아시겠죠? 시험 칠 때 이렇게 하면 돼.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거 하면 돼. 됐죠? 뭐다? 1편, 2편, 3편. 됐죠? 여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이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뭐다? 주거와 상업지구가 혼용되어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시 해상을 골라라. 주상, 공록, 주상, 공록, 주상, 공록. 이거 상업지역 아니야. 산업지역 아시겠죠? 이걸 막 고민 한 분들라고 아시겠죠? 산업지역 X 아시겠죠? 뭐다? 녹지지역.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야, 이것도 불안한 거야. 답을 리을 찍기가 되게 불안한 거야. 답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심리를 알아요. 출제위원은 그걸 노린 거야.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이거 산업지역 아시겠죠? 아닙니다. 자, 10번입니다. 넘어봅시다. 자, 부동산 정책 및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거 골라봅시다. 자, 잘 보세요.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출제위원이 페이지 수를 아끼기 위해서 지문을 덜어내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감정평가에서. 근데 출제위원이 문제풀이에 대한 시간을 조절하려면 무슨 짓을 하느냐? 이 문제의 답이 나와요. 지문계가 길죠? 시간 줄이고 싶어요. 답 어디에? 1번의 끝. 됐죠? 1번. 됐죠? 국토계획 및 용역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은 뭐다? 요거 딱 보이잖아요. 주어 보였죠? 서술로 바로 내려오세요.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구마다 관리계획. 그렇지. 됐죠? 그래서 뭐다? 기본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과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수립하고 난 뒤에 뭐다? 관리계획이 나오고 이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자, 지역지구제 왜 합니까? 부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됐죠? 강남역에서 소를 못 키우는 이유 지역 지구 때문에 그인 겁니다. 됐죠?
개발정도제는 이용규제. 아, 맞네. 이용규제로 뭐다?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는 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됐죠. 우리나라에서 뭐다? 안 한다. 자, 4번, 5번입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봐봐.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낼 때 고심이 깊었다는 흔적이 바로 4번 지문이야. 이거 원래 어디에 나와야 돼요? 맨 끝에 나와야 되죠. 가액공시제도. 맞죠? 갑자기 집어넣은 거야, 생뚱맞게. 자, 가액공시제도입니다. 누가? 국장이. 맞죠? 왜? 표준지니까. 뭐다? 단위 면적당 가격. 됐죠? 왜? 표준지니까. 땅은 뭐다?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 주택은 그냥 가격. 아시겠죠? 두 개 구분해주세요. 단위 면적당 가격. 그래서 표준 이렇게 쓰잖아. 원 퍼 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 비추제 또 나왔지? 비추제도. 토지 은행 제도죠? 직접 간접. 직접. 맞죠? 땅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아먹는다. 끝. 됐죠? 자, 10번,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역지구 왜 하는데? 부의효과 제거. 됐죠? 봐봐. 이런 문제 되게, 내가 기억난다니까? 일반인데 양호한. 에이씨. 일반인데 양호한 나오면 안 되잖아. 일반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일단 모르겠고 편리한. 일종적 상관없이 뭐다? 일반 나오면 편리한이잖아. 전용 나와야 양호한이고 이미 끝난 거야 여기에서. 이것만 보고 야 편리한 어딨니? 없네? 양호한. 뭔 소리야?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볼 필요도 없어. 맞죠? 이종 뭐다? 전용 주거 지역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요 말인 겁니다. 되셨나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뭐다? 정책 쓴다. 당연한 소리. 됐죠? 4번 지문 별표. 이거 왜 고민해요? 지구는 중복될 수 있고요. 중복이 안 되는 거 뭐밖에? 지역만 중복이 안 되잖아. 좋았어. 따봉. 순영가가 따봉. 여러분도 따봉. 포르투갈어로 최고 좋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봉. 됐죠? 순영가도 따봉. 어디 가요? 미안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 영로 지구입니다. 마음 상처받았어. 따봉하니까 가셨어.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 지금 낼 수 있다. 됐죠? 국토개혁 영향하는 법령상 국토는 뭐다? 도, 관, 농, 자로 구분된다. 중복 안 된다. 자, 봐봐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4번과 5번 지문을 봤을 때 4번 지문을 보고 나니 제가 이거 설명했죠.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는데 용도지구는 중복이 죄송해요. 지구는 중복이 되는데 지역은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5번 답이 저절로 보이잖아. 맞죠? 용도지역은 도관 농자다. 됐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연관성.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2번 지문이 별로 안 좋았어. 어떻게 보면 얘 좀 생뚱맞았어. 아시겠죠? 갑자기 이걸 물어봐가지고. 됐죠? 10번에 남을 번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제 나왔지. 이게 34회 때부터마다 신유형인 거야, 신유형.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제가 얘기했거든. 혹시나, 왜냐면 감정평가사에서 32회인가 1회 때부터 틀린 것을 골라라는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었어. 그래서 얘기했었어요. 이거 혹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는 지문이 나오면 조심하자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틀린 것을 골라라 해놓고 우리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한다. 하고 있지. 주택 바우처? 맞지. 임대료 보조? 아니지. 뭐다? 공급은 증가시키니까. 임대료는 결국에는 낮추니까. 됐죠? 경영가격을 통제하면 뭐다? 민간주택 공급은 뭐다?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오케이, 틀렸다. 니은 디귿 다 뭐지? 이렇게 푼다고. 아시겠죠?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은 걸 까먹은 거야. 아시겠죠? 뭐다? 틀린 걸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별표 하나 해주고요. 뭐다? 신유형. 아직은 신유형이야. 3년 지나지만 인정해줍니다. 신혼부부도 7년까지 인정해주는데, 아직까지. 됐죠?
진유형. 그래서 뭐라고? 기역, 리을, 미음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다? 보조금도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주택청약제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게 밀려가지고 좀 불편하네. 됐죠? 안 하는 것보다 기역, 리을, 미음 두 개를 합니다. 되셨죠? 교수님 수정해서요. 권리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됐죠?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마다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공급이 증가되니까 임대료는 낮아지겠지. 낮춘다. 됐죠? 경영학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 공급은 마다 감소하고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거. 돈이 안 되니까. 됐죠? 자, 12번 있습니다. 자, 논란의 13번 문제. 자, 이쪽 와보세요. 이거 왜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미안한데 이거 왜 틀리는 거예요? 자, 저 잠깐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작년에 보고 난 뒤에 문제 잘못했다고 얘기했거든. 우리 교수님 다 계시는데 교수님 이거 문제 오류예요 라고 얘기했거든. 나한테 그러더라고. 송 교수 왜 오류야? 라고 얘기했거든. 5번 지문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란 말이 나와야 돼요. 느낌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잘 봐요. 임대료 상한을 120 이하로 규제했죠.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요 지문에서 시장 균형 임대료를 구해가지고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맞죠? 만약에 시장 균형 임대료가 더 낮아, 규제 임대료가 높아, 효과도 효과 없다.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문제는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게 낮을 거예요. 100%. 그러니까는 뭐가? 초과 수요가 생겼겠지. 맞지? 내가 교수님들 자리에 이걸 설명해주니까 와 맞네 다들 그래서 한 5분이 맞네 송 교수 이 문제 오류네. 왜냐면 아무도 그걸 못 잡아냈거든. 이 문제 오류예요. 100% 오류예요. 5번 이 문제가 완성되려면 5번 지문에 반드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 균형 가격과 규제 임대료를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시장 균형 임대료를 구했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P에다가 120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 딱 한 번 봤어요. 전체에서. 이거 이렇게 푸시면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이 문제 잘못되면 됩니다. 느낌이 와요 지금? 느낌이 와요? 자, 봐봐. 지금 이상한 표현 주지 말고, 뭔 개소리야, 지금, 뭔 개소리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쪽 와보세요. 봐봐. 자. 보세요. 저 봐봐요. 자. 시장 균형 임대료랑. 이거 출제위원이 문제 잘못낸 겁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규제 임대료입니다. 자, 똑같이. 시장 균형 임대료입니다. 규제 임대료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교수님 문제 풀 때 문제 지문의 번호를 할당받아요. 제가 이 부분 할당받았거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보세요. 규제 임대료 얼마라고? 120만 원이었죠. 맞죠? 120만 원이었죠. 이거 시장 균형 임대료가 150만 원이에요. 구해보면 맞죠? 근데 그걸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보세요. 자, 여러분이 구했던 게 이걸 거예요. 맞죠? 낮게 규제했죠. 낮게 규제했죠. 낮게 규제했을 때 뭐가 생겨요? 초과 수요가 생기겠지.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시장 균형대로 구했는데 이게 100만 원이야. 시장에서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네 120만 원 이상 받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 오류예요. 100% 오류예요. 문제 잘못낸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균형 임대료 따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한데. 왜? 이미 초과 수요만 물어보고 있잖아. 맞죠? 전제는 뭐예요? 무조건 균형 임대료가 높을 거예요. 안 봐도 돼요. 뭐보다? 규제 임대료보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완성도를 높이려면
5번 지문에 반드시 뭐다? 이거를 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임대료를 구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오류예요. 느낌이 와요, 지금? 맞잖아. 균형을 구했는데 균형 임대료 더 낮아.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균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만 많이 걸리고 문제 푸는 방향을 놓친다고. 근데 출제위원이 그것까지 의도했다면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너네 이거 균형 임대료 아무 생각 없이 균형 임대료 구했지 그거 혼란에 빠지게 한 거야 라고까지 설계했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균형 임대료 구해가지고 비교하는 거였다면 이 문제 오류입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불러주세요. 수요 얼마입니까? 좀 불러주세요. QD는 1000-2P 잠시만요. QD는 1000-2P 됐죠? QS는요? 100 플러스 4P 끝났습니다. 규제임들 얼마입니까? 120 맞죠? 여기다가 뭐다? 120 넣으시면 됩니다. 끝 합니다. 1000 빼기 240 얼마입니까? 760 100 더하기 480 얼마? 580 무조건 초과수가 생기겠지. 초과수 얼마? 180 다음 몇 번? 4번 끝.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개론쌤도 이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네 풀어야지 균형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보다가 아하 이 문제 잘못 냈구나 생각이 든 거죠. 참고로 개론쌤은 이 문제 균형을 안 구했습니다. 그날도 이거 보고 알았지. 야 다 초과수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겠네. 왜? 낮아야만 초과수 발생할 거니까. 됐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문제의 본질을 약간 좀 꿰뚫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거 균형을 풀어주거든. 균형 구하고 비교해서 푸거든. 근데 저만 그렇게 안 풀었다고. 원리를 아시라고. 아시겠죠? 자, 14번입니다. 요건 아시죠? 다음 몇 번? 5번. 분양가 상한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몇 번? 5번. 분양가 적용하지 않는다. 됐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말이냐? 분양가라는 말 자체가 야, 새 집 지어서 집을 파는데 나는 3.3제곱미터당 1억 받고 싶은데 정부에서 얼마? 8천만 원까지만 받아라고 누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겠죠. 신규로 집을 사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분양가격마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됐죠? 왜 도입하는데요? 가격 안정, 집 없는 사람의 새 집 살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 위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됐죠? 돈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씁시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뭐였죠? 다세대 모르는구나. 마지막 아파트형 주택 종류. 됐죠? 얘가 개정이 됐다고. 원래 뭐였는데 소형 주택이었는데 아셨죠? 됐죠? 아파트형 주택으로 뭐다? 개정이 됐다는 거. 작년에 개정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분양대행, 저기 부동산업에서 분양대행이 새로 들어왔고, 근데 그건 나왔어. 근데 얘는 아직 안 나왔어. 아시겠죠? 근데 얘는 너무 자주 바뀌어요. 원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룸형 주택이었어. 근데 작년에 소형으로 바뀌고, 이번에 아파트형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저 잠깐 보세요. 자, 저 잠깐 보세요.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을 읽을 수가 있죠. 소형 주택은 4층 이상 올릴 수가 4개층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형은 84 5층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이런 문제 전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왔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숫자 나오면 안 되고 맞죠? 에브리바디 다 등장하면 되죠? 저소득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좋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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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면 됩니다. 맞죠? 수능 끝났다! 돈 벌었다! 이거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서울시 행복주택에 지금 11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11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게 돼야 행복할 거 아니야! 집도 없는데 뭐 행복해! 당첨을 시켜줘야 이걸 인정할 텐데, 맞죠?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당첨이 안 되는데 뭐가 행복해! 당첨이 돼야 행복하지! 어쨌든 있다는 거 미안합니다. 정신 차려! 됐죠? 자, 젊은 층입니다. 아시겠죠? 숫자 나면 안 되죠? 숫자 나면 안 되죠? 자, 물어볼게요. 연구임대 몇 년이에요? 50년! 맞죠? 대상은 누구예요? 최저소득. 국민임대 몇 년이에요? 30년. 대상은 누구예요? 저소득 서민. 됐죠? 요거 두 개가 더 하시면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낸다면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 작년에 이걸 물어봤었으니까. 아시겠죠? 재작년에. 됐죠? 요것도 돌고 돈다고. 8개. 자, 장기전세주택. 무슨 방식? 전세계약 방식. 분양전환은 재정지원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또 맞는 지문. 옳은 거 몇 개? 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결혼생활 이런 문제 되게 좋아요. 15번 같은 문제. 문제가 아름답잖아. 복습할 때도 좋고. 자, 16번입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개론쌤들끼리 욕했어. 뭐야? 왜 이딴 문제 내는 거야? 별표. 자, 봐봐요. 정책론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빵 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좀 어이가 없어. 자, 주거급여 법령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주거급여의 수급자 될 수 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맞죠? 자, 저기 청담동에 나인원 살아. 우리 집 집값만 150억이야. 은행에서 은행 넣어놓으면 뭐다? 예금 금리만 3%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천만씩 받아. 이런 사람 주거 수급자 줘야 돼요? 그거 아닌 거지. 맞죠? 자, 저희 예전에 할머니 저기 시골 어느 산골 구석에 집값이 한 2천만 원대 다 무너져가. 그분은 당해줘야 되겠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택소득 기준이 아니야. 소득 기준. 이게 원래 100분의 43인가 그런 기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알 필요가 없고, 소득에 따라서 주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좀 짜증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차 공급원마다 소득 재분배 효과. 주택 임대료를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혹은 암시장이 계속 생길 수도 있다. 됐죠?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죠. 월세는 50만 원인데 관리비가 70만 원. 그게 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 공공임대차 또 나왔어. 에브리바디 다 등장. 됐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보존책보다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체크. 넘어갑시다. 딴 거 아니었으니까. 16번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17, 18, 19, 20은 조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7번 문제 더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양도소득세 나라에 냅니까? 지방에 냅니까? 나라에 냅니다. 됐죠? 여기 헷갈렸을 거야. 부가가치세. 어디 냅니까? 나라에 냅니다. 아시겠죠? 이거 틀리신 분들은 여기 나가시면 저 앞에 국세청이 보여요. 진짜 보여요. 걸어가셔가지고 너네 받는 세금이 뭐니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얘기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부가가치세. 그리고 혹시나 교수님 저는 그게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사든, 특히나 식당이 되게 편해요. 무엇을 사든 결제해가지고 영수증을 받아.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VAT라고 나와가지고 10%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를 살았을 때는 캐나다는 부가세를 따로 냅니다. 그래서 $20를 먹었어. $20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식당 가서 결제하면 value add tax 내라고 $2 더 줘야 돼요.
그리고 팁 또한 3불 줘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20달러짜리 먹었는데 25달러, 27달러, 8달러 써야 돼요. 그때 알았지. 그 물어봤지. 부가가치세, 이거 밸류에드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더라. 제가 그 온타리오주에 살았거든. 토론토니까 온타리오 살았는데 나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 기여한다 그랬어 내가. 됐죠. 부가가치세.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도 그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 너네가 안 쓰는 단어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아시겠죠. 다 죽어. 토크티파. 다 죽어. 자, 취득세. 나라에 냅니까? 지방에 냅니까? 지방에 내죠. 등록면허세. 어디 냅니까? 지방에 내죠. 지방에 냅니다. 됐죠? 기획과 이행. 다음 몇 번? 2번. 이해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죠. 상속세. 무슨 단계? 취득 단계 맞는데. 재산세 무슨 단계? 보유 단계. 됐죠. 어제 이 수업을 준비하다가 와이프 갑자기 여보 취득세 어디 낼 거야? 어디 낼게? 하니까는 여기 낸다고 하더라고. 여기 낸다고 하더라고. 지방에 낸다고 하더라고. 미안해요. 저희는 그러고 놀아요. 여보 취득세 어디 낼게? 거기. 여보 먹는 거기. 여기 맞네. 그러면서 지방세. 아시겠죠? 근데 분명히 밥 먹을 때 행복했거든요. 근데 잘 때 되니까 열받더라고 살짝. 내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렇게 씨 이러면서. 아시겠죠? 여기 낸대. 지방세. 됐죠? 자, 증여세, 종부세. 내가 살 수가 없다 진짜. 취득세. 뭐다? 보유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틀렸죠? 증여세는 취득 단계. 됐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30번 문제를 가지고 18번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세요. 보유 단계에 2개 냅니다. 나라에는 종부세, 세종시에는 재산세. 됐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요거 조세 구분 정리 요걸로 정리하셔 아시겠죠? 자, 근데 물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체크. 취득 단계에서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 3가지죠. 불러주세요. 인상증, 인, 지세, 상, 속세, 증, 여세. 됐죠? 요거 3가지 알고 계세요. 됐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요 문제가 어렵죠. 자, 요 문제가 어렵죠. 자, 잠깐만 보세요. 자, 큰 그림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맞습니까? 네. 왜? 지방세니까요. 여기 내는 거니까. 됐죠? 지방에 내는 거니까. 됐죠? 여기 내는 거니까. 됐죠? 1번 맞고요. 자, 2번 별표. 2번 별표. 자, 잘 봐요. 딱 요 얘기예요. 자, 세종이 있고 대전이 있어. 근데 잘 봐요. 야, 너네 세종시 너네한테 뭐다? 거래세 얼마? 20% 추가 부담할게. 추가 지불해라 라고 딱 때렸어요. 맞죠? 그러면 집 사려고 했던 사람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다 잉여가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할지 감소할지 모른다고. 20%를 감소하고도 살 거면 증가할 거지만 뭐다? 거래세를 20% 더 내라고 해서 우리 거래 안 한다 라고 얘기하면 잉여가 감소하겠지. 맞죠?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실제 예시가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잠깐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세게 얘기해야 되나? 원래 그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푸는 것 마냥 광고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내의 기간에서 지정하는 거라서 작년이 5년 만기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송파구 잠실이죠. 거래 건수가 98건이었대. 그 달에만. 근데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 묶으니까 몇 건 바뀌냐? 2건을 바뀌더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뭐예요? 거래세를 부과하거나 뭐다? 각종 정책으로
묶어버리니까는. 맞죠? 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됐죠? 경제적 순손실은 무조건 발생한다. 됐죠? 그래서 이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깐 풀렸을 때 모든 중개사가 다 문을 열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어. 모든 중개사 다 문을 닫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 방송국에서 막 나가가지고 막 취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그 전화하니까는 문 닫고 어디 갔대, 놀러 갔대. 요때 하고 놀러 간 거지. 아시겠죠? 요 차이인 겁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래요. 집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공급이 뭐 공급 증가해요. 안 판다는데 공급이 감소. 가격은 상승. 됐죠? 자, 공급의 가격성이 작대요. 뭐보다? 수요보다. 누가 돈 더 많이 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봐봐요. 공급이 비탄력이죠? 누가 많이 내요? 공급자. 큰일 났네. 더 부담이잖아. 공급의 가격성이 뭐보다? 수요보다 더 작대요. 공급이 비탄력. 됐죠? 누가 더 부담? 공급자 더 부담. 됐죠? 오케이? 그래 했잖아. 이 비가 보이면 앞뒤 글자 똑같이 더 부담이라고. 아시겠죠? 탈성이 작다. 맞죠? 혹은 1보다 작다. 다 똑같은 말. 아시겠죠? 공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틀리신 분들은 별표. 됐죠? 자, 미음입니다. 헨리 조지는 내가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는데. 자, 헨리 조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거 많으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에 불황자나 거지나 그 가난한 분들이 많네라고 느끼고 갔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로부터 약 20-30년 후에 그 샌프란시스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당시 때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와 높은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이 되게 발전될 거라고 마음을 느꼈는데 역시나 가난한 사람들, 거지나 불황자들은 똑같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 보고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자, 잘 보세요. 진보와 빈곤. 이 책이에요. 집에도 있는데 어제도 펼쳐봤었었는데. 자, 사회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왜 가난은 끊이지 않는가를 연구한 분이에요. 가방끈 되게 짧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1930년대, 20-30년대에 역작을 남긴 거지.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지대 때문에 소장농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농장주한테 주는 지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난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를 정부가 몰수해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세금은 다 철폐시켜버리고 지대만 정부가 다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지대에 몰수를 해달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지대 몰수해 가지고 정부는 뭐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쓰겠죠. 이렇게 해야 빈곤이 그나마 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됐죠?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헨리 조지마다 약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 뉴욕시장 나와요. 뉴욕시장. 물론 떨어졌지만 아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같이 경선했던 공화당의 후보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욕시장 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헨리 조지 약자 보호하죠. 임차인한테 세금이 전가된다 안 된다? 전가되면 안 된다. 그인 겁니다. 아시겠죠? 설이 좀 길었지만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토지
단일세론을 도입을 주장했다. 아시죠? 생각보다 시험 자주 나오더라고. 처음에 이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게 가볍게 설명했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책이 위자라 생각해서 그냥 괜찮다 생각하는 분인데 이거 처음에 되게 그냥 가볍게 나오길래 가볍게 가르쳤는데 이거 가볍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시험에 계속 나와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뭐다? 기역과 리을이었습니다. 다음에 3번이었습니다. 3번 뿅. 아 2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 1, 2, 3 이렇게 된 줄 알았어. 아시 다음에 2번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실수할 수 있지. 빨리 사과하면 되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기역과 리을이었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뭐시 마지막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제가 참고로 조세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 생각하는데 1번, 2번 묻고 3번, 4번 묶어주세요. 1번, 2번 묻고 3번, 4번 묶어주세요. 자 보세요. B가 나오면 앞뒤 글자가 똑같죠? 더 부담. 맞죠? 근데 탄이 나오면 앞뒤 글자가 바뀌면서 더 부담이 돼야 되겠죠? 맞죠?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래세 인상입니다. 지문이 아니에요. 거래세 인상이에요. 야! 거래세 올릴게. 거래세 올릴게. 됐죠? 자, 1번 말고 3번, 4번 먼저 봅시다. 거래세 올려요. 맞죠? 그러면은 판매하는 사람은 원래 10억에 팔려고 했다가 맞죠? 거래세를 포함해가지고 11억에 팔겠습니다 하겠죠? 맞죠? 그럼 뭐라고? 소비자가 실제 50원 금액이 상승함으로 잉여는 감소한다. 좋습니다. 됐죠? 근데 11억에 팔 수가 없겠죠? 왜? 1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야, 씨, 나 원래 10억 받으려고 했는데 맞죠? 내가 내는 세금을 포함해가지고 11억에 팔아야 되는데 왜 세금 1억이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거 10억 못 받잖아. 맞죠? 얼마? 10억 7천에 판 거야. 됐죠? 그럼 얼마? 세금 1억 내면 이 사람은 얼마? 9억 3천만 원밖에 못 받겠죠.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모두 전가시킬 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공급자도 받는 가격이 줄어든다. 그인 겁니다. 그럼 봐봐. 쉽잖아. 봐봐. 중간에 갑자기 정부가 껴가지고 야 나도 돈 좀 줘라고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둘이 거래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야 너네 둘이 거래 안 해? 너네 세금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손해고 저도 손해인 거지. 왜? 둘이 1대1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생긴 거잖아. 그 말인 거라고. 됐죠? 그래서 말하고 둘 다 뭐가 잉여가 감소합니다. 요 차이. 됐죠?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 요즘 당근으로 집 팔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됐죠? 이해하셨죠? 자, 1번, 2번입니다. 자, 수요 탄력적 나왔네요. 누구 부담? 공급자 더 부담. 됐죠? 공급 탄력적 누구 더 부담? 수요자 더 부담. 됐죠? 요건 겁니다. 됐죠? 1번, 2번, 3번, 4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경제적 손실. 이쪽 보세요. 요거 설명 끝낼 겁니다. 자, 얍. 처음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이쪽 오세요. 자, 경제적 손실. 설명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 자,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뭐다? 경제적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왜 배우느냐? 경제적 손실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중개업자예요. 맞지? 왜? 중개업은 뭐예요? 둘이 거래가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텐데 맞죠? 이거 안 하고 뭐다? 거래를 안 하거나 딴 지역으로 도망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인 겁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게 있어. 세종, 대전 있는데, 자, 요 말인 겁니다. 만약에 어디에다가 세종에다가 거래세를 빵 때린 거야. 맞죠? 빵 때렸어. 야 거래세 많이 내. 10% 추가. 요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거래세를 인상시키면 경제적 손실은 무조건 발생할 겁니다. 원래 내가 보다 세종에서 집 살려고 했는데 여기 거래세 내라고 하니까 어디 갑니까? 대전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거래 안 하고. 맞죠? 그래서 말고 경제적 손실은 무조건 발생하는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탄력적, 비탄력적 두 개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경제적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크다 작다 커진다. 맞죠? 봐봐, 커진다. 잘 봐, 요 얘기예요. 봐봐, 원래 세종에서 거래세를 추가하기 전에 내가 뭐다? 10건을 원래 거래하려고 했었어. 10건을. 보통 10건이 거래되니까 10건을 거래하려고 했었는데 거래세 10% 내라고 하니까는 이 10건 중에 몇 건이 8건이 어디로?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양이 많이 도망갔네요. 맞죠? 80% 도망간 거니까 맞죠? 뭐다? 탄력적이죠. 손해가 크겠네요. 됐죠? 그래서 뭐다? 탕커. 됐죠? 탕커. 자, 근데 원래 10건인데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개론쌤. 뭐가 있었냐? 예전에 와이프랑 결혼했었어요. 아기가 생기기 전은 사당역에 살던, 창동에 살던, 서울 어디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까는 괜히 애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잖아. 그럼 뭐라고? 원래 10건이었는데 뭐다? 비탄력적이어서 몇 건밖에 2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도망을 못 가는 거지. 됐죠? 그러면 8건은 거래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럼 뭐라고?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작아진다. 그 얘기인 거.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뭐라고? 경제적 손실은 탄력적이면 많이 도망가니까는 손실이 커질 거고 비탄력적인 말은 뭐라고? 많이 못 도망가니까 어떻게? 손해가 작아지겠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탕크 비자. 탕크 비자. 아시겠죠? 탄력적이면 많이 도망간다. 손실이 커진다. 비탄력적이다. 많이 못 도망간다. 손실이 작아진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탕커 비작.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경제적 손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 탄력적이면 많이 도망가니까 손실이 커지고 비탄력적이라면 많이 못 도망가니까 손실이 작아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뭐다? 순손실은 무조건 발생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정청해놓은 문제였었습니다. 저희는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4페이지, 교재는 91페이지입니다. 정청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